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 이 폴더는 내 이름 폴더에다가 실습이라는 폴더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장할 실습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누적된 걸 가지고 나중에 저장을 따로 해서 중간 그다음에 과제, 기말에 다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제 폴더에는 어 제가 지난주에 일단 먼저 "요거 다운 받아 주세요."라고 했던 게 3 번에 있는 포토샵 교재 소스 01 들어가서 PDF 파일 그다음에 예제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 주세요라고까지 했어요. 이제 그러면 예제 파일 한번 볼까요? 음 PDF 파일을 열어서 보면 PDF 파일에는 지난번에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픽셀이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일단 포토샵은 해상도하고 픽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었거든요. 포토샵에 있는 이제 사진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사실은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예제 CH01에 있는 이미지 하나 꺼낼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 PS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포토샵 원본 파일인데 포토샵이 뭔가 작업을 레이어가 살아있고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은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포토샵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인제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죠. 인제 JPG로 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 압축 파일의 인제 표준 파일 규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한 PC 환경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일단 1-6 한번 꺼내 볼 건데 일단 포토샵에서 파일을 여는 방법은 뭐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파일에서 열기 컨트롤 O 또는 인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최근에 했던 것들은 인제 여기 포토샵 프로그램을 켜 주면은 최근 항목들이 뜨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폴더 자체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해요. 뭐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폴더를 열어서 이미지를 보면서 가지고 오는 게 편하니까 일단 폴더에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제가 1-6 번을 가져와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파일을 가지고 오면 인제 파일이 켜지는데 포토샵은요. 이렇게 자석처럼 여기 보면은 제목 표시줄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클릭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띄어 놓는 것처럼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놔 볼래요?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나머지 여백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인제 포토샵은 이 나머지 여백 있는 부분을요. 따닥 더블 클릭. 근데 항상 툴은 웬만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동 툴처럼 생겨 있는 십자 모양의 이동 툴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옮길 때 사용을 해요. 여기 지금 거북이가 옮겨지는 거는 거북이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따로 있고 거북이가 아마 PNG 파일처럼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가 돼서 하나가 레이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움직여지는 거지 배경하고 거북이가 하나로 붙어져 있으면은 배경과 같이 움직여지겠죠. 어쨌든 이제 고런 작업을 할 때 이 이동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 이동 도구는 계속 사용하는 도구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요거는 내가 잠겨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 왜냐면은 잠겨 있어서. 내가 이동하려면은 레이어를 변환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포토샵에서는요. 파일을 열 때 아까 제가 그냥 이미지 보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했는데 또는 파일을 열 때는요. 이게 지금 파일을 처음 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스냅 여기 자석처럼. 근데 요거를 이렇게 빼 주고요. 나머지 회색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또 오픈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막 합성을 작업을 해 주는데 여러 개의 파일을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항상 파일은 이렇게 띄어 가지고 나머지 여백 부분을 내가 언제든지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합성하거나 고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여백 이 배경 부분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자 일단 포토샵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PDF 파일을 보면 이미지와 픽셀의 개념에 대한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의 이미지는 내가 이 노트북 화면에서 지금 이제 100%로 보여지고 있어요. 100%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확대는 이 플러스 밑에 쭉 내려보면은 돋보기 모양 보이죠? 자 돋보기를 가지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떤 툴을 클릭하면 그 툴과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상단 부분에 옵션들이 보여져요. 돋보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 확대 또는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 번에 100%로 하거나 화면을 맞추거나 뭐 화면을 채우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100%로 보겠다.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돋보기로 내가 그냥 클릭을 해 주면은 확대가 되고 또 드래그를 해 주면 드래그하는 것만큼 확대가 돼요. 그래서 12,800%로 확대를 했더니 이미지가 사각형의 픽셀로만 지금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 이미지는요. 사각형의 최소한의 단위 점, 도트가 이루어져서 모여진 이미지가 우리가 레스터 방식의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비트맵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이 픽셀이에요, 픽셀. 그래서 이 픽셀은 1픽셀, 1픽셀 요거 하나하나는 다들 고유의 색과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유의 색과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픽셀들의 이 모음이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최대한으로 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비트맵 이미지는 이런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인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해 주고 싶을 때는 상단 부분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축소를 하지만 뭐 위로 가지 말고요. 그냥 단축키로 할게요. 포토샵은 단축키를 Shift, Ctrl, Alt 이 3 개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제가 확대를 하다가 축소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도 있지만 Alt를 눌러서 축소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확대는 그냥 바로 드래그. 그리고 내가 확대한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해 주고 싶은데 물론 여기 핸드 툴이 있지만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 주면 돼요. 요거는 인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니까 손에 익도록 해 주세요. 처음에는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나.' 생각하겠지만 초반에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이에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인제 배우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에 익고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고 축소할 땐 Alt 키 그리고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100% 는요. 100%도 있지만 그냥 빠르게 돋보기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 주거나 축소해 주거나 고렇게 활용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픽셀의 개념에 대한 게 설명이 나와 있고 포토샵은 이제 비트맵 이미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반대되는 게 이제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라든가 근데 포토샵에도 벡터 방식의 말풍선 뭐 도형 그다음에 글자 툴 이런 것들은 이제 벡터 방식이고 패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어 벡터 방식은 이제 특수한 선과 배지와 곡선 뭐 이런 걸로 좌식과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고 용량이 가벼워요. 자 컬러 모드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컬러 모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RGB로 되어 있어요. RGB는 빛의 삼원색이고 빛을 더할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법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우리가 특별히 인쇄하지 않고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꺼내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다 RGB로 하고 나중에 컬러 모드를 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인제 그럴 때 특수한 몇 가지의 컬러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작업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RGB 컬러,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인쇄의 사원색인 CMYK,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간법 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덱스 컬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 확장자 컬러 수가 2의 8승 256 개의 컬러로 이루어진 GIF 파일 형식이 인제 특수한 컬러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덱스드 컬러예요. 우리가 인제 거의 마지막에 그 GIF 애니메이션 할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인덱스드 컬러 모드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뭐 비트맵화 시켜서 어떤 작업할 때 인제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변경하는 게 있어서 요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RGB 모드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돼요. 화면 구성에 대한 거는 뭐 차차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툴들을 보면요. 툴은 내용은 많고 공간은 작아요.
그래서 유사한 것들은 옆에 보면 툴박스에 이렇게 작은 삼각형 모양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사한 것들을 모아 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선택 윤곽 도구인데 꾹 눌러 보면은 유사한 것들 사각형, 뭐 원, 이제 요건 단일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뭐 웹 작업을 하거나 패턴 처리하거나 뭐 인제 고럴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선택을 할 때 점점 더 디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들이 지금 모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뭔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 유사한 것들을 모아 놨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툴 말고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이상의 도구들을 또 모아 놓고 내가 또 개별적으로 도구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취소 누를게요. 툴은요. 막 이렇게 내가 어떤 툴을 눌러 주면은 막 뭐가 막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냥 위에 있는 이동 툴 또는 선택 영역. 선택 영역은 내가 영역 선택해 주고 그냥 뭐 부담 없이 영역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고 다른 툴들은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위에 어 이동 아니면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 주세요. 자 그래서 유사한 툴들이 있고 인제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툴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자주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10년 넘게 이렇게 그래픽 툴을 접하고 있지만 안 쓰는 건 또 안 쓰게 되고 본인만의 인제 UI가 생기게 돼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패널 종류라고 하는데 패널은 뭐냐면 다양한 팔레트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브러쉬로 뭔가 칠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붓을 하나 꺼내야 되겠죠. 얘는 이제 툴박스는 약간 필통 같은 개념? 얘가 필통이라고 하면 물감을 찍어야 되겠죠. 그 이제 물감을 찍는 이 팔레트들 요걸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팔레트들은 내가 인제 이렇게 뭐 "색을 찍어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색 지금 내가 뭔가 칠을 할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 또는 배경색 전경색이라고 해요. 이 전경색에 뭔가 지금 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수시로 내가 색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색으로 돌아가고 싶다. 기본색은 여기 위에 작은 네모 2 개가 있어요. 어 블랙 포그라운드 컬러에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인제 전경색, 배경색 또는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얘기를 해요. 디폴트 컬러로 가는 거는 요 작은 네모 2 개를 클릭해 주면 디폴트 컬러로 가는데 이 디폴트 컬러가 되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은 얘를 한 번에 뭐 흰색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한 번에 뭐 이렇게 색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이 기본적인 디폴트 컬러는 되게 중요해요. 되돌아가고 싶으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작업 내역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작업했던 저장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떤 작업을 막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저장만 하지 않았으면은 돌아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작업 내역이라는 툴이에요. 이 작업 내역은 되게 중요해요. 많이 쓰여지는 툴이고 수시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항상 이 작업 내역을 가지고 툴을 좀 봐야 되니까 얘는 웬만하면 꺼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패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패널 중에 하나가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이유는 위에 창을 좀 볼게요. 자 툴은 항상 이동 아니면은 영역 선택 그리고 웬만하면 컬러도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컬러로 기본으로 갖다 놓고요. 패널들이 지금 막 패널을 예를 들어서 내가 패널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럼 나는 이 패널을요 내가 원하는 패널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거 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패널이 엉망이 되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레이어인데 지금 레이어가 막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런 패널들은 창에서 꺼낼 수도 있어요. 레이어가 사라졌네. 그러면 레이어 뭐 꺼내 보자라고 하면 레이어 뭐 클릭하면 레이어가 나오죠. 근데 인제 이거 말고 정리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작업창에 보면은 작업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작업 영역에 대한 거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내가 내 환경으로 저장해 놓은 거야. 내 작업 새 작업 영역에 이건 내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인제 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이로 내가 해 놨고요.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내가 주로 작업하는 게 사진 위주다. 그럼 사진을 클릭해 주면 여기에 있는 UI가 사진 편집에 좀 이렇게 유용하게 패널들이 인제 바뀌어져요. 그럼 뭐 나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게 뭐 웹 작업이다. 아니면 뭐 나는 인제 주로 원화 작업을 하니까 뭐 페인팅 위주로 하겠다. 페인팅은 당연히 뭔가 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색상 견본에 대한 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뭔가 인제 타블렛 같은 걸로 작업하다 보니까 브러쉬에 대한 게 중요해서 이제 요런 위주로 나오죠. 그래서 뭐 내가 작업창을 근데 인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픽이나 웹이니까 '그래픽이나 웹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인제 그래픽이나 웹은 문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속성 아니면은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레이어라서 레이어가 잘 보여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 내역은 항상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팔레트가 뭐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면 항상 이 작업에서 재설정을 눌러주면 돼요. 정리를 해 주면 돼요. 어 음 우리는 단순하게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작업 창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사진. 사진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레이어라 가지고 레이어를 좀 넓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가 제일 중요하고 수시로 돌아갈 수 있는 작업 내역 이 정도만 봐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 구성은 뭐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는데 또 이 패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지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레이어 패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인제 레이어 패널 쭉 넘어가고요. 인제 그러면 뭔가 문서 하나에 뭔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인제 요 할 닫고요. 지금 인제 여기 예제에 보면은 이미 되어 있는 1-5번 한번 꺼내 볼게요. PSD 파일을 꺼내 볼 건데 여기 지금 어 뭔가 하트 모양의 문양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글자가 들어가 있고 이 파일은 지금 PSD로 되어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드는 거는 인제 새로운 파일 new 그래서 컨트롤 N 눌러서 파일을 만들 건데 인제 새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사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웹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사이즈가 있고 이 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뭐 하드웨어 스케일이라든가 인제 그런 뭐 웹 표준이 달라지면서 계속 달라져요. 제가 과거에 포토샵 작업할 때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때는 뭐 800에 600도 있고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죠. 모바일에 대한 프리셋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뭐 모바일 포맷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앱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인제 계속 바뀌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버전 업이 되면서 뭐 아이폰도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사이즈가 달라지고 안드로이드 기반도 계속 달라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뭐 워치 이런 것도 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일단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웹을 가장 기반으로 많이 하니까 웹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웹으로 한다는 얘기는 단위가 픽셀로 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쇄를 한다? 그럴 때는 단위가 보통 인치나 센치, 밀리로 많이 보고요. 자 외부로 할 때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돼 있는 게 픽셀에다가 해상도는 72 이에요. 자 인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시사항을 봤더니 600 픽셀에 500 픽셀 72 dpi에 RGB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이즈는 일단 단위가 픽셀인 줄 확인하고 600 절대 이거 센치 하지 마세요. 센치로 하면은 6 미터짜리 종이를 꺼내는 거라서 그리고 해상도 중요해요. 72 dpi 인제 DPI란 얘기는 도트 퍼 인치라고 해 가지고 1 인치 곱하기 1 인치 안에 도트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는 1 인치의 사이즈 안에 72 개의 픽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의 구성이 되게 조밀한 건 아니에요, 웹 해상도는. 근데 이제 인쇄용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인쇄용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되게 높게 봐요. 1 인치 곱하기 1 인치 안에 픽셀이 300 개나 있어요.
굉장히 조밀하게 고해상도란 얘기예요. 자, 일단 지금 우리는 그래서 600에 500에 72로 보고요. 여기 단위는 픽셀 인치. 당연히 왜 픽셀은 색상 모드는 당연히 RGB예요. 자, 흰색으로 해서 자, 만들기로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대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캔버스 창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비어 있는 종이 하나가 나왔고 레이어 1, 2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어 있는 층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항상 요 작업할 때는 이렇게 제가 띄워주라고 얘기를 했죠. 저기 보니까 지금 자가 나오는데 자, 자는 이제 룰러 컨트롤 R 눌러주면은 자가 나왔다가 다시 컨트롤 R 눌러주면은 자가 들어가는데 요 단위는요. 여기 지금 눈금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픽셀을 볼 거니까 픽셀이 체크를 해주면 지금 보여지는 픽셀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 뭐 자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뭐 상황을 봐서 내가 좀 자를 꺼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R 눌러갖고 자를 꺼내주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제가 뭐 한번 해볼게요. 자, 뭐를 그려줄 거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사각형 모양의 도형 툴이 어딨나? 이런 거 있어요?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10분 후에 잠깐 쉴게요. 도형. 자, 여기 지금 보면 도형 중에서 꾹 눌러보면은 도형 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눌러보세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자, 눌렀더니 여러분들은 나랑 위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했더니 사용자 정의 모양에 대한 옵션이 이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모양이 저랑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잠깐. 자, 이거 꺼내는 방법 알려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모양 기타가 없을 거예요. 자, 이거 과거의 모양 꺼내 볼게요. 여러분 창에 보면 여기에 모양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창에. 모양 눌러볼래요? 자, 모양 눌러주면요. 여기 모양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그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있을 거예요.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눌러주면 하단 부분에 이게 이제 생성이 돼요.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나는 지금 생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나오면은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에서 뭐를 찾냐? 도형을 찾아주면 돼요. 도형. 모양. 그럼 모양을 펼침으로 해주면 이 모양에서 하트가 나올 거야. 하트. 하트를 골라주세요. 자, 하트를 골라주고, 이제 그러면 하트를 골라줄 건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하트가 지금 레드 컬러 되어 있거든요. 여기 문제에서는 하트가, 여기 지금 보니까 하트를 골랐고, 그리고 여기서는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드 컬러를 해주기 위해서 컬러를 지금 바꿀 거거든요. 이제 컬러는 여기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 바꿔볼까요? 전경색을 설정을 눌러서 레드로 할 건데 레드로 할 때 어설프게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게 정확히 레드의 값이 아니에요. 정확한 레드는 이 끝부분을 눌러서 끝으로 쫙 눌러주면 RGB에서 레드의 값이 255 아니면 샵 F 2개, 0 4개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한 이제 화면에서 레드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도 어설프게 화이트 찍으면 안 되고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공간에 하얀색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뭐 마스크가 하얘요. 뭐 천장이 하얘요라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화이트는 똑같은 화이트인가요? 그러면 지금 요 강의실에서 블랙은 어디 있나요? 그럼 뭐 모니터도 블랙이고 뭐 오늘 내가 입고 온 뭐 다운 자켓도 블랙이다. 그렇지만
그 블랙들은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상에서 보여지는 화이트하고 블랙은 완벽한 블랙은 없어요. 이제 이런 건 이론상에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완벽한 화이트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F 6개, 그리고 RGB의 값이 255, 255, CMYK는 0, 4개, 이런 식으로 값을 봐야 돼요. 완벽한 블랙도 마찬가지. 어설프게 찍으면 안 되고, 끝으로 눌러서 0, 6개, RGB가 0,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줘야 돼요. 자, 일단 레드를 찾고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준비가 레드 컬러로 지금 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옵션 좀 볼게요, 옵션.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하트의 옵션을 모양으로 할지, 패스, 픽셀인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모양으로 할 거고, 자, 나머지는 그냥 두고요. 여기 뭐 획 있거든요, 획. 이 획은 그냥 투명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그냥 면만 칠할 수 있는 걸로 될 거고, 획이 없으니까 획의 픽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레드 컬러로 해서 이 모양을 제가 쉬프트 키 눌러서 정비율로 하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속성 뜨는데 이런 거 그냥 닫아주고요. 이 모양 닫아줄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대지라는 항목에 하트 모양 카드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언제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 툴로 내가 이 자체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2024 버전 보면은 여기 변형 컨트롤 표시 체크를 좀 풀어주세요. 이거 체크를 풀면 계속 나와 있어서 체크 풀고 할게요. 체크 풀고 변형 컨트롤 표시 풀고 할게요. 자, 하트는 이게 지금 단독적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가운데 배치하고요. 글자는 여러분 이름으로 쓰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 툴은 여기 지금 보면은 T라고 되어 있고 지금 얘는 수평 문자 도구예요. 눌러보세요. 자, 지금 글자 툴 눌렀더니 글자의 컬러가 위에 옵션에 나와 있거든요. 글자의 컬러는 지금 같은 레드로 하면 중복되니까 컬러 클릭해가지고 뭐 컬러는 여러분 좋아하는 컬러로 일단 저 한번 블랙으로 해볼게요. 블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폰트 뭐 크기 폰트는 자 내가 나중에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포토샵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툴이고 그래픽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결과가 좀 모던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폰트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디자인학과는 이 폰트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몇 학기를 통해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과제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 학과 학생들은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왜 굳이 뭐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결과물을 보면은 폰트 하나만 달라져도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고 이 결과물에 대한 어떤 컨셉이 보여지고 이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래픽 툴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니까 폰트는 항상 되게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먼저 주의할 게 내가 영어 영문으로 쓸 거다. 그럴 땐 무조건 영문 폰트. 그리고 한글을 쓸 거다. 그럴 땐 무조건 한글 폰트에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영문으로 쓸 거니까 영문 폰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기본 영문 폰트에서 기본 해서 해주는데 자 글자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마우스 커서가 이게 지금 보면 커서 모양이 바탕에 있을 때 하고 도형의 테두리에 있을 때 하고 도형 안쪽에 있을 때 달라요. 자 주의할 점은 뭐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거 나중에 할 거니까 바탕에다가 클릭 그럼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문이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뭐 하고 싶은 뭐 적어주고 음, 그리고 내가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글자를 드래그해서 글자 크기 같은 거 조정해 주고요. 그리고 뭐 폰트에 대해서 내가 뭐 좀 더 두께감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조정을 다 해주세요. 여기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절대 없음. 이거 노는 선택하지 말고 선명하게부터 뭐 매끄럽게 되어 있는 뭐 스무스부터 뭐 이런 거는 해주는데 이거 없음은 픽셀 폰트 같은 거라서 이건 특별한 폰트에만 사용하는 거라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선택해 주면 되고 뭐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정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확인 누르거나 아니면 이동 툴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글자 또 수정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앞에 있는 부분 T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T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글자가 드래그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넣어주고 싶은 컬러, 뭐 나는 화이트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폰트를 좀 바꿔주고 싶다. 다른 폰트로 뭐 바꿔주고 싶다. 여러분도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고 크기도 내가 바꿔주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수정해 주면 돼요. 다 됐으면 확인 또는 저는 항상 이동 툴 눌러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해주고 요 정도 해주고 끝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파일에서 저장 누를 건데,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일은 폴더에, 자, 이제 실습에다가, 자, 오늘 하는 거는 2024 0313. 내일 발렌타인데이네요. 자, 화이트데이구나. 자, PSD 파일로 저장. 눌러서, 뭐, 여러분 혹시 경고 뜨는 거는 그냥 이거 체크 무시하고 저장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휴식하고 7시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록